반갑습니다. 송재준입니다. 총선이 진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죠.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의 운명 또한 사실상 결정이 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예민하게 계속해 가지고 그 추이를 살펴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. 윤석열 정권은 아직까지 그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집권 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워낙에 민주당 쪽에 강세였다 보니까 이 뭐 여소야대도 이 정도까지 여소야대가 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심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완전히 그냥 국회 자체가 깡패 국회였죠. 민주당 인간들이 툭하면 뭐 탄핵 같은 거를 막 발의하고 입만 그냥 벌리면은 막 탄핵이라고 얘기하는데 더 웃긴 게 뭐였어요? 그게 이제 입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켜 버리지 않습니까? 그게 가능했고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.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이상민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업무가 정지가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행정부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한테 묻고 진짜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었습니다. 그런 꼬라지를 우리가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과반 승리를 차지해야 될 겁니다. 이번 이제 그 총선 결과를 놓고서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됐던 사람 한 사람이 있거든요. 한창 이제 윤석열 정부 당시에 집권 초기 당시에 민주당에서 미친 척하고 개그 유랑단을 만들었던 사람들 몇 사람 있지 않습니까? 뭐 김남국이나 장경태나 김의겸이나 뭐 이런 인간들. 장경태 같은 경우는 공천을 받았고 김의겸이는 탈락이 됐죠. 요거를 놓고서도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것 봐봐라 어떻게 친명이 다 뭐 공천을 받았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애당초 김의겸이 같은 경우는 상대로 했던 그 현역 의원이 어땠습니까? 감점이 들어가는 게 없었죠.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김의겸이가 탈락이 됐던 것이지 정말로 뭐 현역 의원에 대해 가지고 박용진이 경우처럼 하위 10%에 넣어가지고 감사는 뭐 30%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누가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? 그런 어떤 그 어드밴티지가 없다 보니까 다른 친명들이 누렸던 어드밴티지가 김의겸한테는 없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상식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지 뭐 친명을 제거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죠. 장근태 같은 경우는 요즘 들어서 좀 조용한 모양새입니다.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나름대로는 행동하는 것 같아요. 윤석열 정부 때는 기사라도 한 줄 나오기 위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진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진짜 망언과 막말을 서슴없이 그냥 하고 총선 시즌이 딱 돼가지고 공천을 받으니까 조용히 그냥 쥐 죽은 듯이 지내는 거 이렇게 이제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선거 결과도 그렇게 나올지 두고 봐야 되겠죠. 경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직 떨어지면 뭐 먹고 살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얘가 무슨 뭐 전문 지식 있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뭐 하겠습니까? 어디 뭐 국어라도 하고 다녀야 되나? 이거 진짜 뭐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애다 보니까 뭐 기업 같은 데 가가지고 상대 회사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는지 가짜뉴스 어떻게 퍼뜨리는지 뭐 그런 거 강연이라도 하시든지. 경태가 이제 그때 이제 한창 그 민주당 쪽에서 회의를 하고 있을 때 뭐 그런 이제 대화를 주고받았던 게 공개가 되기도 했었죠. 뭐 김남국 같은 경우는 코인으로 뭐 어떻게 이제 뭐 잘하고 있다라는 식의 대화가 민주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오고 갔던 게 이렇게 막 있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는 남국이가 코인 이슈가 있고 난 뒤에 예상을 했던 모습은 돈도 많겠다. 이거 완전히 그냥 뭐 재벌 수준 아니겠습니까?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. 돈도 좀 있겠다. 어차피 뭐 사람들이 뭐라고 뭐 욕하든지 간에 후원금이야 뭐 이런 거 필요도 없잖아요. 남국이는 자기 돈으로 그냥 뭐 선거를 무슨 뭐 우리 그 개준수기 같은 경우는 세 번 치를 돈이 있다라고 했었나요? 남국이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비하면 한 30번 한 300번 뭐 이렇게 치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뭐 후원금 같은 것도 상관없겠다. 당연히 그래가지고 민주당 탈당 쇼를 하고 난 뒤에 다시 복당해가지고 출마하지 않겠냐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남국이한테는 지금 그런 생각이 없어 보여요. 사실상 지금 공천도 다 끝났다 보니까 다음 그 국회에서는 아쉽게도 우리 남국의 모습은 볼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나마 이제 뭐 장경태나 김의겸 이런 애들이 하는 얘기는 짜증이 막 나는 얘기들이었는데 남국이 하는 얘기는 뭔가 좀 웃기잖아요. 저만 그런가요? 저는 그냥 남국이 보고 있으면 웃기던데 뭔가 좀 이게 요게 순수해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얘기가 웃겨가지고 좀 보는 맛이 있었는데 참 아쉽게 됐습니다.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언론사들이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더라고요. 남국이는 사라졌는데
남국이의 그림자가 남아있다. 그리고 그 그림자가 마치 유령처럼 현재 지금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다. 뭐 이런 식의 지적을 하던데 김남국 코인 논란을 비판했던 남국 팔적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. 김남국을 비판했었던 8명의 적이라는 거겠죠. 그렇죠? 그 팔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민주당 공천에서 괴멸했다라고 하는 지적을 조선일보에서 이번에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남국 팔적 이 누군지를 한번 보니까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, 그다음에 박성민 전 최고, 권지웅 전 비대위원, 정은혜 전 의원, 성치훈 전 행정관, 이인하 전 국토부 장관 보좌관, 그다음에 하은기 청년 대변인, 그다음에 신상훈 전 경기도 의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8명의 팔적이라고 하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. 저는 솔직히. 이 지금 팔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그나마 좀 알 법한 사람은 박성민 전 최고야. 워낙에 방송 많이 나왔으니까 알고 계시고 이번에 공천 떨어졌죠 결국에. 그다음에 권지용 이제 그 센터장 같은 경우도 권지용 그 센터장 같은 경우는 성치훈이랑 같이 이제 그 민주당의 오디션을 통과해가지고 뭐 최후의 3인 이렇게 들어가 있던 사람이었죠, 그렇죠? 근데 이제 그 3인 중에서 성치훈이 어떻게 됐습니까? 김동아 갑자기 난입해가지고. 뭐 정진상의 뭐 입김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진상의 대변 그 변호사였던 김동아가 갑자기 난입해가지고 성춘은 이제 떨어지게 됐고 그때 이제 그 3인 경선을 했었을 때 권지웅이가 살아남았었습니다. 권지웅 같은 경우는 그 직전에 그러니까 성춘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발표되기 직전에 뭐라고 했습니까? 사실 이제 권지웅은 뭐 대표적인 뭐 비명계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막 이재명 대표를 열심히까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찐명은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갑자기 막 권지웅이 나와가지고 나는 비명이 아니올소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해가지고 야 그래가지고 3자 경선에 일단 들어갔나 보다 뭐 이런 진짜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결국에 뭐 해봤자 뭐겠습니까? 비명계로 낙인이 주홍글 씨가 이미 찍혀 있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이번에 김동아가 결정이 돼가지고 권지웅이 또한 마찬가지로 탈락하게 됐고요. 성춘이 아까 뭐 말씀을 드렸고 하은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이제 그 뭐 청년 대변인직을 맡았었는데 막말 논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. 그 헬마우스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. 그 희한한 사람이랑 같이 이제 막 방송하고 막 낄낄거리면서 뭐 그랬었는데 부대변직을 맡고 있었을 때 청년 대변인직을 맡고 있었을 때 통화 녹취록이 공개가 돼가지고 이제 또 막말 논란이 있었죠, 그렇죠? 제가 알기로는 이번 총선에서는 출마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렇게 남국 팔적이 결국에 민주당 쪽에서 공천을 못 받아서 괴멸을 했다. 조선일보의 이제 지적은 그래서 김남국의 코인 이슈에 대해 가지고 상식적인 발언을 했었던 이 8명의 사람조차 민주당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 민주당이 요구했던 것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진상조사단을 설치해야 된다. 민주당 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된다. 그다음에 윤리심판원, 윤리감찰단을 해체하고 다시 설치해야 된다. 뭐 이런 것들을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뭐 솔직히 남국이를 비판했다라 그래서 남국 팔적이라고 묶을 만큼 김남국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막 거대한 존재도 아니거니와 남국이를 비판했다라 그래서 뭐 이재명이가 뭐라고 할까요? 뭐 그거에 대해서 막 신경을 써가지고 남국 팔적을 제거한다? 저는 뭐 그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얘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. 김남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뭐 이재명 대표를 합성 사진까지 올려가지고 그 뭡니까 그 저기 택시 운전사인가 그 광주 5.18과 관련된 그 영화 있잖아요. 그 택시 운전사의 그 얼굴에다가 이재명을 딱 붙여가지고 무슨 뭐 민생 운전사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합성 사진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이재명 대표 차마 그 표현을 쓸 수가 없고 뭐라 했나 이재명 대표의 이렇게 막 응원에 이제 약간 좀 방송용에 적합하지 않은 단어 그렇게 이제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남국이 이렇게 뭐 한다라 그래가지고 민생 운전사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 뭐 넥타이도 이렇게 만져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런 모습이 아른아른 거립니다만 이제 와가지고 민생 운전사라고 한들 4년 뒤에 남국이가 뭐 공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? 남국의 공천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의 구속이 더 빨리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. 참 지금 시점에서도 김남국이가 국회의원에 대한 이
미련을 못 버리고 민생 운전사 이따위 합성 사진까지 만들어 가지고 공유하고 있는 걸 보니까 참으로 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런 진짜 잡스러운 인간들이 다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못 하도록 반드시 총선에서 우리가 응징하고 그리고 심판할 수 있어야 되겠죠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